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뱅앤올uf슨에서 나온 베오플레이 HX 이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근데 이 가격대에 다른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은 뭐 애플의 에어팟 맥스가 있고요, 그리고 소니의 XM5가 있고, 그리고 보스의 QC 울트라, 그리고 슈어의 에이오닉 50 젠2 뭐 이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제품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실제 사용해봤을 때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관인데요. 이걸 한번 열어서 보시면은 딱 봐도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뱅앤올uf슨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되게 유명한데요. 뭐 대표적으로 집안의 인테리어로 많이 쓰는 A9 같은 게 그런 예죠. 헤드폰도 엄청 깔끔하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알루미늄에도 그냥 통짜로 쓴 게 아니라 이 알루미늄 헤어라인 처리가 다 돼 있어요. 얘 때문에 이따 말할까 좀 독특한 사용감이 좀 나고요. 이 헤드폰 길이 조절은 걸리지 않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새 헤드폰은 다 이렇게 안 걸리는 형태로 이렇게 조절이 되죠. 이 상단에 제가 이거 소가죽을 쓴 걸로 알고 있고, 이 안쪽에 이어패드 이 부분에는 양가죽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이어패드가 진짜 이게 촉감이나 이런 게 엄청 괜찮아요. 이 부분이 귀에 닿는 느낌이 엄청나게 좋다. 이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거 돌아가는 것은 지금 90도로만 돌아가요. 약간 아쉬운 게 180도로 돌아가면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90도로만 돌아 약간 아쉽다. 위쪽 이 헤어밴드 부분도 보시면 약간 여기가 볼록하게 약간 에어캡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썼을 때 조금 더 편안한 착용감, 단단하지 않은 편안한 착용감을 좀 보여줍니다. 이게 실제로 착용했을 때인데 생각보다 이 옆으로 튀어나오던 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 심한 편 아니에요. 그리고 귀도 완벽하게 덮어주고, 그리고 목에다 걸면은 약간 이런 느낌? 요게 이어컵이 몸쪽으로 오게끔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나고, 아니면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되는데, 보시면 제 귀가 굉장히 좀 작은 편이거든요, 엄청. 근데 이어컵도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 귀가 여기 딱 맞게 들어가는데, 아마 귀가 조금 크신 분들은 이걸 썼을 때 좀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홀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귀가 크신 분들은 이 위아래에 살짝 이제 뭐 귓볼이나 이런 데가 약간 씹힐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조작부랑 마이크를 좀 살펴보면은, 마이크 같은 경우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위치를 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이크가 4개이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되게 양호한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통화 녹음 중입니다. 1, 2, 3, 1, 2, 3. 잘 들리고 음질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 이어컵인데요. 오른쪽 이어컵에 보시면은 여기 전원 LED 그리고 전원 버튼이에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전원에 불이 들어오고요. 페어링 되면 파란색으로 되고, 그리고 요거를, 그리고 전원을 켜고 3초간 누르고 있으면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요. 그리고 USB-C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유선 케이블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반대쪽에 왼쪽 이어컵으로 가면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하고 주변 소리 듣기, 그리고 일반 모드로 왔다 갔다 해주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이 버튼이 매뉴얼에도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이 버튼이 마이크 음소거 버튼이, 요거 누르면은 이제 통화 시에나 아니면 음성 채팅 같은 거 할 때 마이크가 동작하지 않게끔 해주는 마이크 음소거 버튼이에요. 그리고 기본 구성품을 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2개가 들어있어요. USB-C 타입 케이블이랑 이어폰, 아까 그 구멍에 꽂을 수 있는 이 옥스 케이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어플라이 HX가 정말 디자인이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쿠팡이나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시일버인가 이런 데 가서 헤드폰 거치대를 검색을 하면은 거기에 얘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만큼 거치대에서도 예쁘게 걸려 있을 수 있는 헤드폰이라는 거겠죠. 예쁘니까 모델로 나오는 거지. 다음은 스펙인데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얘는 40mm의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요 크기의 헤드폰대들이 거의 40mm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드라이버 크기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음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따지자면은 슈어의 에이오닉 50 젠2 같은 경우에는 50mm 드라이버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가격대에 사실 음질만 원하신다면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에이오닉 제품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뭐 음향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되게 라이트하게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덱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기본적인 SBC 코덱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AAC는 주로 애플 기기에서 많이 쓰이는 코덱이고요. 그리고 aptX 어댑티브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요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기기에 다 페어링 할 수 있는 코덱을 다 지원하기는 하는데, 근데 아쉬운 점은 ADAC 코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이런 블루투스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뭔가 모니터링용이라든지 뭔가 끝판왕으로 뭔가 음악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듣는 헤드셋이라기보다는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쉽게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헤드셋을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기에 페어링 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덱으로서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무게는 한 280g 정도로 머리에 착용했을 때 크게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착용을 해도 크게 부담이 없다.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가 아마 380g 정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볍다. 실제로 제가 이거 회사에서 많이 쓰고 생활을 하는데 한 대여섯 시간 이상 착용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무선 헤드셋의 중요한 점은 연결성이 좋아야 돼요. 모든 기기들과 잘 연결이 되고 빠르게 연결이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진짜 잘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글의 패스트 페어를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페어링 버튼을 누르면은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바로 이 헤드셋 그림이랑 연결창이 바로 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위프트 페어도 지원을 하고 있어갖고 MS에도 페어링이 너무 편하다. 그리고 페어링도 쉽고 거의 모든 기기에서 쓸 수 있는 기본 코덱은 다 있기 때문에 컴포트하게 편안하게 쓰기에는 정말 만족스럽다. 그리고 페어링 부분에서 얘가 멀티 포인트 페어링이 돼요. 이 멀티 페어링이랑 멀티 포인트 페어링이랑은 좀 다른데, 멀티 포인트 페어링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기기에 동시에 접속이 돼 있는 거예요. 요새 이제 이 정도 되는 고가 헤드셋이면 대부분 지원을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컴퓨터로 음악을 들으면서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에 전화가 와요. 그럼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 페어링이 전환이 되면서 전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이렇게 멀티 포인트를 해놓고 쓰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멀티 포인트로 항상 두 대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기기를 많이 쓰실 때, 저처럼 막 3대 이상의 기기를 쓰실 때는 그 두 대 말고 다른 거 한 대에 접속을 할 때는 항상 페어링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기기랑 이렇게 두 개 붙었으면은 또 다음에 다른 기기를 쓸 때는 거기에 또 페어링을 다시 해줘야 돼요. 물론 페어링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긴 한데, 멀티 페어링을 해놓고 멀티 포인트만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움직이고 싶은데 이런 게 잘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이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기들도 다 똑같고요. 윈도우랑 안드로이드, 애플의 문제다. 간단하게 좀 조작하는 걸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 이게 실행이 돼요. 그리고 이 터치 조작 관련해 갖고 되게 말이 많던데 저는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터치를 싫어하는지, 왜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시면은 요 주변부를 이렇게 돌리면은 볼륨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볼륨이 올라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볼륨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 돌리는 부분이 볼륨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이 돌리는 부분에는 터치가 안 먹어요. 터치는 요 안쪽 부분, 여기에만 터치가 먹거든요. 이 부분을 살짝 터치를 하면은 정지되었다가 다시 터치를 하면은 음악 재생이 되고, 그리고 여기를 쓸어주면은 다음 곡, 여기를 쓸어주면 이전 곡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볼륨 조절하는 부분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터치 영역 부분이 되게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대충 눌렀는데 음악 정지가 안 돼. 왜냐면은 나는 이 볼륨 돌리는 부분에 터치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터치 영역이 여기로 굉장히 좁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팁인데, 이렇게 잡고 터치를 하면 거의 중간에 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잡고 이렇게 밀거나 당기면은 앞으로 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잡고 가운데에 누르면은 항상 조작이 실패 없이 되거든요. 그리고 왼쪽은 터치가 안 돼요. 오른쪽만 터치가 된다.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되게 고급스럽다고 느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를 보면 아까 제가 헤어라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돌릴 때 이렇게 돌리면은 헤어라인 때문에 여기에 돌아가는 게 실제로 없어도 내가 뭔가를 돌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헤어라인 때문에. 그래갖고 그 부분이 약간 촉각적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이게 아마 이거보다 상위 기종 LG95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예 돌리는 휠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치 영역도 더 넓어갖고 터치가 더 조작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볼륨 조작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터치가 자주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터치를 정확하게 해서 하거나 슬라이스를 정확하게 했을 때 인식도는 100%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식을 못 시켰을 뿐이지 인식만 시키면 100%다. 처음에 이걸 쓰면은 굉장히 좀 인식이 잘 안 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인데요. 제가 뭐 따로 이거를 뭐 특정 거나 보여드릴 수 있는 기구가 있는 전문 유튜버는 아니라 가지고 그냥 말로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ANC는 굉장히 약해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그냥 집 주변에 있는 잡소음 정도를 제거해 주는 정도? 예를 들어 집에 약간 공기청정기에 팬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가습기에서 뭐 물 끓는 소리라든지 요런 소리 정도는 딱 잡아줘요. 예를 들어 옆방에서 틀어놓은 TV 소리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컷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끼고 대형마트에 가봤는데, 이케아랑 이마트에 가봤는데 요거를 끼고 갔을 때 그 주변 소음이 완전히 차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용한 상태에서 뭔가 잡소리들을 딱 잡아줘요. 그래서 음악 감상하기에 딱 좋게 만들어주는데, 뭔가 완전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그 소음을 다 잡아주지 못해요. 집안에서도 예를 들어 건조기처럼 크게 돌아가는 큰 소리가 나는 제품들은 소리를 다 못 잡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음 차단을 위해서 이 헤드셋을 산다고 하면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비행기에서 소음 차단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뭔가 집중할 때 음악 같은 거 안 틀어놓고 노이즈 캔슬링만 딱 틀어서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조금 약해요. 이 베어플라이 HX의 노이즈 캔슬링은 진짜 딱 음악을 적당하게 잘 감상할 정도의 노이즈 캔슬링만 딱 제공을 해요. 노캔이 오히려 안 세다 보니까 그냥 듣다가 노캔으로 전환했을 때 음악 소리 같은 거에 변질이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노이즈 캔슬링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주변 소리를 듣게 해주는 모드가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쓰고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갤럭시 버즈나 이런 것도 주변 소음 듣기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주변 소음 듣기를 하면은 그 주변 소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물론 약간의 화이트 노이즈가 생기긴 생기는데, 예를 들어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게, 사실 제가 뭐 ANC 지금 갖고 있는 게 갤럭시 버즈랑 에어팟 프로 정도밖에 없는데, 걔네들 뭔가 사람 목소리나 이런 거 들으면은 이 사람 목소리가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아, 이게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구나, 약간 그런 이질감이 있는데, 얘는 이질감 없이 정말 사람 목소리가 되게 또렷하게 들리고 주변 소음이 정말 되게 정직하게 잘 들려요. 물론 치자름 같은 거는 이제 제대로 못 잡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진짜 주변의 소음을 되게 거부감 없이 들려준다. 저는 사실은 주변 소음 듣기 모드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써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럽고 좋아가지고 가게나 이런 데 가서도 그냥 주변 소음 듣기 모드 하면은 사람 말도 너무 잘 들리고 또렷하게 잘 들려가지고 굉장히 쓸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질 부분도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써본 벤의 롤럽슨 제품들은 전부 다 되게 깔끔한 소리를 보여줬어요. 이 베어플레이 HX도 되게 깔끔한 소리를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둥둥거리는 막 힙합이라든지 락 음악 같이 막 저음역대가 강한 그런 쪽은 약간 밋밋한 느낌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런 쪽의 음악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약간 비추드리는데, 오히려 여성 보컬이라든지 클래식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사용해 보니까 이퀄라이저 병력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베어플라이 앱이 있는데, 이 앱에서 원래 이퀄라이저 하면 이렇게 짝대기 여러 개 갖고 우리가 막 조절해 갖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원 아래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바꾸면은 그게 실시간으로 헤드셋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약간 라이트하게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퀄 조정하는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대충 뭐 V자로 이렇게 해놓고 듣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이퀄의 취향을 찾기가 되게 쉽다. 근데 이퀄을 조정을 해도 여전히 막 둥둥둥 거리는 그런 음악을 듣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맥북이나 윈도우 노트북 연결하면은 여기 있는 마이크로 음성 채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 할 때 요거를 쓰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헤드셋의 좀 총평을 이야기해보자면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많이 약하긴 하지만 음악 감상하기에 딱 적당한 그런 수준의 제품이에요.
그 휴대용 기기답게 굉장히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기기에 쉽게 빠르게 페어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음질이라면은 에이오닉 50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노이즈 캔슬링이라면은 보스 QC 울트라나 아니면 소니 XM5가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가격도 경쟁 제품 대비해 갖고 애매하게 비싸요. XM5나 QC 울트라보다 조금 더 비싸. 그러니까 여기다가 돈을 조금 더 주면은 하워이 윌킨스 PX8 이런 거 살 수 있는데 약간 포지션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가성비를 볼 때는 약간 물음표가 한 200만 개 정도 찍히는 제품인데, 일단은 이 예쁜 디자인 저는 완전 제 개취거든요. 사실상 저는 이거 살 때 원래 QC 울트라 결제까지 했어요. 결제까지 했다가 취소를 하고 디자인이 너무 이뻐갖고 도저히 이 디자인 못 참겠다 하고 바꾼 게 요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헤드폰을 쓰는 유저가 많지도 않은데 가성비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제품을 쓰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기가 진짜 힘들어요. 남들이 안 쓰기 때문에 더 좋은 부분도 있긴 한데, 솔직히 가격 대비해서 얘를 구매해야 될 만한 메리트가 있는지는 디자인 빼고는 잘 모르겠다. 가성비로는 절대 얘를 못 사는데요.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게 이 전체적인 마감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만들었어요. 이 이어 패드에 닿는 촉감이라든지 아까 말했을 때 이 볼륨을 돌리는 이 촉감이 진짜 뭔가를 내가 돌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반적인 만듦새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이걸 살 것 같긴 한데, 뭔가 남들에게 추천해 주기에는 가성비는 매우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담이었어요. 안녕.